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 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북 세력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종북 세력은 이제 민주당을 이제 직격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 조국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너희들 쫄았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비례대표 승계 못하게 하겠다. 이른바 조국금지법을 하겠다고 했을 때 2019년에 이미 이거 위헌 판결 났다. 그렇죠. 예, 다 결정난 걸 뭐 헌법 공부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대당을 향해서 종북 세력이라고 아예 대놓고 직격하는 수준까지 간 거면 정말 제가 아까 쫀 거 맞. 네, 지금 굉장히 상황 인식이 네. 위중하다 이렇게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이제 조국 대표가 제가 이렇게 보면 좋은 건 네. 일단 해박해요. 일단 해박해요. 네, 그리고 과거를 잘 기억해요. 예. 비례대표 승계 예. 이게 문제 안 된 적 없거든요. 근데 위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다시 하는 한동훈은 똑같이 법대를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갑자기 그러면 민주당 종북 세력의 대표 이재명 대표는 왜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다급하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이든 어디든 봐주는 거고. 네. 그리고 진보당이 사실은 이미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강성호 의원이 있죠. 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 네. 때 되니까 또 진보당, 민주당이 뭐 진보당을 종북 세력으로 보고 숙주가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네. 너무 속보이고 통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니네 종북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안 통한다. 내용을 보고 정치의 내용을 보고 과정을 보고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할 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이제 뭐 많은 정말 쾌속선처럼 이게 쭉쭉 성장하는 게 보이고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체 또는 하락하는 흐름세예요. 요건 좀 어떻게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관한 한 하락세죠.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여러분이 여론조사 보실 때 어떤 여론조사는 조국혁신당을 그냥 일반 여론조사 정당 지지에 넣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7% 내외가 나와요. 그러면 민주당이 7% 정도가 빠집니다. 근데 이걸 놓고 국민의힘이 훨씬 앞섰다. 이렇게 발표하는 혹은 해석하는 여론조사나 여론조사 전문가는 믿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조국혁신당을 넣는 건 이건 지역 판단에 거의. 그렇죠. 근데 지역 안 나옵니다. 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볼 때 우선 민주당이 반성해야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딱 단순합니다. 검찰 독재 심판. 네. 3년이 너무 길다. 네.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종식시키겠다. 네. 이런 국민적 바람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우리가 흔히 중도 보수 리버럴 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사 독재에도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잘못된 검사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이게 검찰 유사 독재잖아요. 네, 사실은 네, 정확히 표현하면 저는 검찰 유사 독재 정부다. 네. 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정부와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인데 대선 이후 내 검찰 수사에 시달릴 때 민주당이 우리가 답답했던 게 어머 자기 정당 대표가 저렇게 표적 수사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의원들은 왜 저래? 네. 이 의원들은 왜 저래? 이 심리가 똘똘 뭉쳐서 공천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 언론이 아무리 흔들어도 네. 이번에 민주당은 현역들이 경선을 통해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선이 당원들에 의해서만 된 게 아니에요. 저도 경선을 했지만 네. 50%는 시민선거인단입니다. 여기에 당원들이 당원 아니라고 답하고 네. 뭐 답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당원들이 양심적이라 네. 그걸 누가 조직했다면 당원인데 당원 아니라고 답해 이랬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짓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네. 그렇게 잘못된 행태 싸워야 될 시기에 윤석열 정부와 싸우지 않았던 현역 의원들을 솎아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의원들 명단 쭉 보세요. 어떤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게 됐는지. 네.
예. 그래서 보시면 민주당은 경선 혁명을 달성했고 그리고 경선 혁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민주당보다는 네. 이재명 대표의 공천 혁신으로 내세워진 후보들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도 어느 시기에는 선을 그어야 될 시기가 오는 겁니다. 어떤 선?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우군이 많으면 좋지만 아군이 더 많아야 된다. 아군이 더 많아야 네, 된다. 저는 예.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네. 마음은 나는 조국 네. 혁신당을 지지한다. 네, 그러나 네. 난 당인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도 비례대표도 민주당을 할 것이다. 찍겠다. 예, 예. 찍겠다 이런 예.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 인식 속에 보다 큰 예, 판단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네. 조국 혁신당이 15석 하는 것보다 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하는 게 훨씬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떤 전략적 판단에서? 예,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 있고 네. 민주당이 있고 네. 이제 다른 정당은 조금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니고 네. 조국혁신당이 있으면 네. 조국혁신당은 스스로 얘기하듯이 기폭제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기폭제는 기폭제일 뿐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 이채양명주 아까 네, 얘기한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검을 한다.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채원 참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끌어 나가는 힘은 다수 야당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국회의장 하고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상임위 배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이 되게 하려면 그렇게 이제 밀고 나갈 때 핵심이 국회의장과 네. 해당 상임위 네. 예,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15석을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장 하나 배분받을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될 수도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20석 이상이어야. 그렇더라도 이제 예, 한석 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 협상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상임위 못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을 하냐 못하냐 혹은 민주당이 어떤 의석을 얻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어느 시기 의원들도 당원들께서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온다. 전환점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도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네. 정말 요새 연설하는 거 보면 저는 대한민국에 두 멋진 남자 지도자가 생겼다. 대중 앞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두 조국 남자.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예. 연설하는 거 보면 정말 이제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면 제가 또 뭐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겠지만 네. 나라 전체를 볼 때 네. 민주당이 얼마나 다수 의석을 하느냐가 네. 훨씬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4월 4일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 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0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염원하는 족족 대통령이 발을 걸어서 입법이 불가능한 전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을 만들려면 다 합쳐서 200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정말 3년이 너무 길다. 정말 못 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민심의 흐름을 정말 정확하게 그 시기마다 읽을 수 있다면 네. 그거는 뭐 신이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뭐 물가 문제도 그렇죠. 외교 문제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보면 어떤 것 하나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긍정평가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연령대마다 다르지만 네. 공통으로 분노하는 게 사과가 여전히 4,000원인 거예요. 아니 비축 물량 어디다 풀었냐고요. 대통령 어제 그 하나로마트 가셨던데. 예. 그런데 제가 어제 마석장을 돌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과를 안 좋아하는데 사과가 체질에 맞다 그래서 아프면 사과를 먹으라고. 그런데 진짜 사과를 먹으면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실험 겸. 근데 사과를 사러 갔는데 네. 예전에는 한 5개에 10,000원 하던 게 네. 6개 10,000원 하던 시절은 의원님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예. 그래서 한 6개 10,000원 이렇게 하던 게 지금은 그만한 크기는 2개 10,000원.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그만 거가 많죠. 아주 작은 거, 예. 아주 작은 거는 예. 뭐 상처난 거, 10,000원에 뭐 이런 거. 대여섯 개 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비싼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뭐 홍당무도 너무 비싸, 오이도 너무 비싸.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이 분노하는 지점이죠. 예, 물가 맞아요. 폭등. 예. 그런데 더 분노하는 건 그래도 사실 그렇죠. 대통령께서야 돈이 있고 월급도 빵빵하게 받으시니까 이 정도가 뭐 그러냐는 인식이 있겠죠. 근데 정부가 대책도 없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 네. 이게 분노 지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홍범도 장군 건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벼르고 계세요. 네. 그 멀쩡한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동상이 왜 그거를-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 홍범도 장군은 어디가 계신 건가? 예, 그래서 이 친일적 정부 심판하겠다. 네. 예, 이런 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 나눈 거.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대학생들 중에 왜 역사 공부를 차분하게 해온 학생들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충격을 받은 분들도 많은 거예요. 학생들이. 네.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좌파가 되고 이게 뭐야 네. 이런. 그렇죠. 예,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언론이 뭐 민주당을 친명 비명 갈라서 그것으로 이 정권을 감싸주려고 덮어주려고 하는 거 이번에 소용 없을 것이다. 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것은 야권 전체가 좀 시너지를 내서 어떻게든 그 다 의회 권력마저 윤석열 정부가 그 다 가져가 버리면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의 원리가 파괴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폭주하는데 의회 권력마저도 넘어가면 이건 좀 어렵겠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를 바라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일반적으로 보니까 경기도 지역에 저희 지역은 적극 투표 의사가 86.8%더라고요. 86.8%. 적극 투표층 적극, 의사를. 예.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60%는 되지 않을까요? 60%.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근거로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조국 혁신당이 투표율을 올릴 것이다. 같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어떤 이유에서건 제대로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네. 자기 당 후보를 검찰 정권에 넘겨줘서 구속시키려고 했던 그 행태가 너무 싫어서 민주당 당원 탈퇴한 분도 계시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투표 안 하려던 분들이 이제 조국 대표가 준비된 조국 대표가 나타나서 이제 정말 맞짱을 뜨고 있으니까 네. 이제 다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는 그게 하나의 요인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너무 당했다. 너무 참았다.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봤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표출하고 계시다. 그 표출의 하나가 민주당 경선에서 일반 시민 투표인단 투표율이 높은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희 49,000 샘플을 돌렸는데 네. 우리 지역에 네. 하도수동 호평 평내 네. 지역에 돌렸는데 보통은 500 내지 700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이틀을 하면. 네. 그런데 이번에 5,500분이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11점 몇 프로입니다. 세상에. 와, 엄청난 거의 참여네요. 5배, 6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판 욕구가 굉장히 크신 거네요. 그래서 예. 표출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물론 민주당 재선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후보가 힘을 실어주자 이런 네. 분위기가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높았습니다. 네. 어찌됐든 야권 전체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